지금 안 볼 거고요. 그죠? 이 견물주택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다가구 주택이란 말이죠. 다가구는 뭐예요? 이렇게죠? 가구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게 뭘로 본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 많이 나왔었어요. 그죠? 다가구도 이제 가구별로 양도하면 가구별로 양도한다는 얘기는 구분등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걔는 어째 단독주택이 아닌 거죠. 근데 이거를 전체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뭐 한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죠? 그러니까 다가구도 1주택으로 봐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제 보유기간 특례를 보겠습니다. 내가 보유 2년을 해야 되는데 2년 하지 않았어도 한 걸로 봐주겠다. 그죠? 네,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건설 임대주택이라는 거예요. 이거 말 그대로 이제 임대주택이죠. 일정 기간 임대했다가 의무 임대 기간 끝난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그럼 얘는 그럼 내가 그 집에서 뭐만 했으면 5년 이상만 살았으면 보유를 2년 하지 않았어도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건설 임대주택 뭐만 하시면 된다고? 5년 이상 보유 아니고 뭐 거주 살기만 하면 무조건 2년 보유 거주한 걸 봐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얘는 뭐야? 무조건 해주는 거죠. 보유도 안 따지고 거주 기간도 안 가리고 무조건 해줘. 수용이죠, 수용. 그죠? 그러니까 강제 수용된 거죠. 여러분 집이 하나 있는데 수용됐어. 2년 보유 못했는데 수용됐어. 그랬더니 너 세금 내? 그러면 안 되죠. 해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얘가 이제 문제가 뭐라 했어요? 이렇게 있는데 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수용돼요. 이만큼만 수용해 갈 수 있죠. 그죠? 짜투리는 수용 못 해가죠. 그럼 대신 얘는 팔고 이거 하고 나서 5년 이내에 팔면 뭐는 받을 수 있다? 비과세는 해줍니다. 비과세.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5년에 짜투리 남아있는 것도 팔면 뭐는 받을 수 있다. 비과세는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물론 이 집은 원칙적으로 사업인정 고시 나기 전에 샀어야 됩니다. 사업인정 고시. 사업인정 고시가 났다는 얘기는 대놓고 수용을 하겠다고 고시한 거죠. 그죠? 그런 경우는 안 된다. 그죠? 그 전에 사면 됩니다. 보유, 거주 안 따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민 가는 사람한테 집 사고 6개월 만에 이민 가는데 너 세금 내? 이건 아니라는 거지. 이민은 안 가요? 근데 뭐 했어요? 1년 이상 장기간 해외로 출국한대. 직장이 외국으로 발령나서 나가야 돼요. 집산 6개월밖에 안 됐어? 그래도 해주겠다는 거야. 무조건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라겠어요? 집이 안 팔려. 이민을 가야 되는데 안 팔려. 그럼 이민 갈 때까지 집 팔릴 때까지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못 팔고 나갈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한다? 출국하고 2년 안에 팔면 비과세 줍니다. 얘가요 출국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비거주자가 돼요. 그럼 세대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세대 구성은 거주자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나가는 순간 세대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원칙은 비과세 받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이런 사이로 있다가 나가는 거니까 몇 년간 혜택을 준다는 얘기예요. 2년 동안 혜택을 준다는 거지. 시험에 3년 안에 팔면 비가 땡 틀립니다. 2년 안에 팔았을 때만 그렇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그 집에 내가 1년 이상 뭐만 했으면 거주 살았으면 이거 보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보유기간은 뭘 가지고 다닌다 했죠? 보유기간은 공부상으로 다닙니다. 공부상. 등기부등본이나 같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이고 거주기간은 뭘 가지고 등본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이 집에서 1년을 살았으면 살기만 했으면 보유 2년 안에도 비과세 주겠다. 취약상 형편 그랬죠?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학교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를 타 지역으로 진학해가지고 멀어가지고 통학할 수가 없어. 이사 가야죠. 근데 누구는 안 돼요? 유초중 안 되고 누구부터 돼? 고등학생부터 됩니다. 고등학생부터. 그죠? 네, 고등학생부터. 그죠? 얘네들은 집에서 교육을 잘 받으란 얘기죠. 엄마한테 교육을 잘 받으란 얘기인데 안 되죠. 그죠?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그 애가 초등학생이 뒤에서 누워있으니까 선생님이 너 일어나라 그러니까 가서 누워있더래요. 어린님이. 그러니까 저 건드리면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예요. 그랬더잖아. 나라 개판입니다. 어떤 어린 것들이 배우는 그런 거, 그 버르장머리는 거 배워가지고 아니 누워있는 거 자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선생님이 일어나라고 하니까 나 건드리면 아동학대를 신고한다겠대. 자, 진짜. 그 버스기사 기사 보셨죠? 버스기사가 뭐 버스비 안 내가지고 이렇게 문 안 열어주니까 자기를 감금했다고 신고했어? 나라 참 골 때리는 나라입니다. 어디서 뭐 다 참, 진짜. 사람들이 어떻게 다 이렇게 변했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완전히 무식한 사람 많아요. 앞뒤 안 맞, 그냥 막 부대뽀죠. 어떻게 그게. 언젠가부터 뭐 이렇게 자꾸 신고하고 뭐 하는 것들이 다 일상화되니까 그냥 껄핏하면 하는 거야. 껄핏하면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지.
야, 웃긴 나라예요. 이상하게 발견했어요. 그죠? 교육이 잘못됐다 했잖아요. 맞아야 돼.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두드려 맞아야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안 들어요. 그죠? 엄청 맞았잖아요. 우리. 그죠? 싸대기 맞는 건 예사고 그냥. 그죠? 시험 보고 맨날 막 선생님 싸대기 때리면 막 신발 쓰리빠 벗어가지고 칙 던져 일로 와. 해가지고 막 그렇게도 맞고. 그죠? 막 잣대로도 때리고 막 많이 맞았죠. 그죠? 근데 지금은 뭐 그랬다는 폭행죄로 들어가죠. 그죠? 그래야 되는데. 그죠? 그래 애들이 교육이 되는데. 그죠? 조심하세요. 고등학생 안 되고. 그 다음에 질병치료. 식구 중에 한 명이 아프셔가지고 요양을 해야 돼. 1년 이상 장기간 요양해야죠. 간호할 때 너무 멀어요. 이사 가시면 되고. 그 다음 뭐요? 직장 발령난 어쩔 수 없죠. 여기 조심해야 돼. 이거 옛날에 나온 적이 있는데 사업상이면 안 됩니다. 개인 사업자 가는 건 안 돼요. 직장 발령은 어쩔 수 없고 학교폭력 때문에 전학을 가야 된다. 얘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만약에 시험이 언급이 되면 얘가 나올 차례거든요. 사실은 이 보유기간 특례가 나올 차례긴 하거든요. 이쪽은 좀 정확히 보시는 게 좋아요.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고 문제를 잘 풀어보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다음 중 거주 기간과 관계없는 거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럼 얘는 다 거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얘들은 거주 상관없죠. 보유 거주 상관없는 애들이죠. 그죠? 얘도 거주해야 되잖아. 그럼 지문 5개 낼 때 얘하고 이거 4개 내, 이거 섞어서 4개 내고 이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겠지. 왜? 얘네들은 보유 거주 전부 다 관계없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죠. 131페이지 거기 2번에 2년 이상 보유 원칙 보유의 조정은 2년 거주. 그 보유기간 특례 나오죠? 건설 임대주택 5년 이상 거주. 니은의 1년 이상 거주. 치약 질병치료 근무상의편. 근데 이거 중요한 건 얘가 1년 거주해야 돼요. 이걸 보유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어디로 가야 돼요? 타시군으로 가야 됩니다. 동일시군은 안 돼요. 왜냐면 멀어가지고 출퇴근 못 한다는데 같은 은평구에서 은평구로 가고 나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기본적으로 타시군으로 세대 전이 가셔야 됩니다. 디귿 보유 및 거주 기간 무관 나왔죠. 해외 2주, 직장 문제 나갔대 9개월 거주. 둘 다 못 팔고 나가면 출국일로부터 몇 년 안에 2년에 팔면 혜택을 주겠다. 그죠? 수용은 무조건 되는데 사업인정 고시 전에 취득한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나머지 짜투리도 몇 년 안에 팔면 5년 이내에 팔면 뭐 해주겠다? 비과세는 해주겠다. 그랬고요. 딜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이거 뭐냐면 만약에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데 내일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된대요. 그 오늘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면 얘는 뭘 안 해도 된다? 2년 거주 안 해도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서울이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여기 무주택자인데 이번에 집을 샀어. 오늘. 그리고 나중에 2년 후에 팔아요? 그러면 근데 2년 후에 서울이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어요. 그럼 나는 2년 거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의 집을 샀잖아. 서울 집을. 근데 내가 나중에 팔아. 2년 후에. 근데 거기서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될 수 있죠. 없어져서 그럼 나는 2년 거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살 때 조정이 아니에요. 지금 조정 아닌데 나중에 팔 때 조정 대상 지역이 공고됐어. 2년 거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살 때 조정 대상 지역에 무조건 2년 거주 해야 되는 거고 취득할 당시 조정이 아니었으면 무조건 2년 거주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거주 여부는 취득 당시를 취득할 때 조정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내일 공고된다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어. 원래는 얘가 잔금을 치고 등기채에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공고 나고 나서 취득하는 거지. 하지만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얘기는 네가 사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날 취득한 거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거주를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계약만 하면 안 되고 뭐까지 줘야 돼요? 계약금까지 지급을 했을 때 혜택을 주겠다 그 뜻입니다. 자, 뒷장 넘어가면 보유기간 계산이 나와요. 그렇죠? 자, 보유기간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인데 자, 이번에 이거죠. 자, 이런 게 됐죠? 요 집을 1년 보이는데 오늘 여러분 시험 보고 뭐 이거 다 보고 또 생각도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아니면 너무 점수가 잘 나왔어 간만에 그래가지고 기분 좋아서 이따 뭐 했어 가다가 파전에도 막걸리 한잔 먹고 집에 들어가다가 다리가 풀려가지고 집을 머리로 받았더니 이 집이 무너졌어. 그죠? 그래서 새로 지었어. 공사를 1년 했어.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얘를 새로 짓고 팔았어요.
그럼 이거 보유 기간이 몇 년이냐 이거죠. 자, 요렇게 멸실하고 새로 지은 걸 우리가 뭐 한다 했어요? 재건축한다 했죠. 재건축, 증축 이런 거 모른다니까. 신축, 재축은 세법에서 모른다 했잖아. 재건축이라니까. 재건축 새로 지은 거잖아요. 그럼 얘는 공사 잡아요. 소실 등 그죠. 불이 나거나 노화되거나 무너져 가지고 새로 지었다. 그러면 그 보유 기간이 몇 년이다? 이거 팔고 상관 아니잖아요. 이거 부시고 여기다 줬으니까 얘하고 얘는 통산을 해줘야지. 문제는 누구라? 공사기간. 공사기간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게 안 들어가는 거. 근데 여러분은 재건축 그럼 뭐가 떠올라요? 정비법상 재건축. 그죠? 아파트 재건축이죠. 그거. 이거 하면 얘는 3년이에요. 그 얘는 들어가. 그러니까 같은 재건축인데 소실 불이 나거나 노후화되거나 무너져서 개인적으로 하면 공사기간 포함이 안 되는데 아파트 재건축처럼 정비구역 지정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포함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시험은 거의 나오면 이게 나온다고 보면 돼요. 혹시 나오면. 그럼 얘는 뭐만 조심하면 돼? 여기서 몇 년 이렇게 물어보진 않겠죠.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이때 뭐가 얘기하는 거야? 공사기간이 포함된다 안 된다. 요거 가지고 오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거기 동그라미 2번은 소실 등이고 3번이 정비법상 재건축이잖아요. 그죠? 근데 위에 2번은 공사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고 밑에는 공사기간 포함한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거 하나 보시면 되고요. 4번은 비거주자가 뭐라고요? 거주자로 3년 이상 걔를 보유하고 그 집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는 뭐한다? 통산한다. 그러니까 비거주자가 그 집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주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빚짓고가 부산에 집을 사가지고 3년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요번에 부산에 들어와 그 집에 살고 있어 오늘. 이제 들어왔죠? 그러니 거주자 아니죠. 왜? 줄 수도 없고 183일 이상 거수도 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얘가 뭐 했다고요? 1층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다가 앞에 삼돌이랑 눈 맞아서 결혼했다 했잖아. 그죠? 결혼하면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애 말고 주소가 생겼죠. 혼인신고 했잖아. 혼인신고. 혼인신고. 애 말고 혼인신고. 결혼하면 뭐가 생기냐니까 애가 생긴대. 돌아버려. 빨래기도 하다. 오늘 눈 맞아서 결혼했다니까 오늘 애가 생겨?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주소가 생기죠. 혼인신고 했으니까. 그럼 거주자가 된 거잖아. 그리고 나서 얘가 이 집을 팔게 되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 비거주자였을 때 보유 거주 기간도 통산을 해주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4번. 그죠? 5번은 이런 거라 했죠? 갑이요. 이 주택을 10년을 보유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상속을 해줬어요. 을한테. 우리 상속받아가지고 이걸 1년 후에 팔았어요. 이 얘기죠. 자, 그럼 이 주택의 보유 기간은 몇 년이냐? 그 얘기지. 아버지가 10년 보유한 걸 얘가 상속받아 1년 후에 팔았다? 얘는 보유 기간 몇 년입니까? 1년이죠, 1년. 상속은 언제가 취득이래요? 상속 개시래요. 우리 앞전에 배울 때, 세율 배울 때, 세율 적용 시 상속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 간다. 그건 세율 적용할 때는 얘가 11년이지. 근데 나머지는 어디요? 여기부터 가죠, 상속 개시. 그런데 얘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예를 들면 2년 전에 합가했어. 세대 합가해서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얘가 상속받아서 이걸 팔게 되면 이렇게 봐준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상속 개시 당시 아버지랑 얘가 동일 세대원 같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얘가 상속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이었던 기간 몇 년? 2년. 요거만 통산해 주는 거. 전체 통산하는 건 아닙니다. 같은 세대원이었던 기간만큼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5번 보세요.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인 경우는 상속 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뭐한다? 통산한다. 전체 기간이 아니라. 그죠? 그런 얘기죠. 잘 보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주택 특례를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보시죠. 여기서 보유기간 통산할 때 소실 등 그러면 지금 한 거죠? 공사기간 안 들어가고 비거주 얘기했고요. 그죠? 상속받은 주택은 둘이 뭐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면 그 동일 세대원이었던 기간하고 보유만 거주기간을 통산해 준다. 그죠? 전체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자, 일주택 특례를 보겠습니다. 모의고사는 가능하면 다 보세요. 지금 항상 얘기하지만 모의고사를 보셔야
실력이 되면 그게 연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모의고사. 안 그러면 그거 나중에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그냥 꼭 점수만 연연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 것인가를 빨리 정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떨어진 사람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나는 아니겠지. 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아니겠지 하고 자기가 그렇게 되는 거야. 마킹 어떻게 할 것이 되어 있잖아. 마킹은 어떻게 할 것이고 문제를 뭐 풀고 나서 할 건지 풀면서 할 것인지 그것도 미리 정하고 그죠? 그 문제 푸는 요령도 연습을 하셔야죠. 어떤 식으로 풀 것인가. 그죠? 그러니까 뭐 꼭 1번부터 풀면 안 되고 그런 것도 정해져. 어느 게 자신 있는 거 먼저 풀어야 돼요. 난 민법을 잘해. 그럼 민법 먼저 풀면 되고 학교는 잘하면 학교 먼저 풀면 되고 근데 민법을 잘하는 사람은 학교를 먼저 풀면 안 되잖아요. 민법이 뒤에 나오잖아. 그죠? 1번이 학교론이죠. 나는 민법을 잘해요. 학교는 뭐 돼? 학교를 먼저 풀었어. 자, 이제 민법이 자신 있어. 20분 남았어. 학교론은 다 풀어가지고. 자신 있으면 뭐예요? 시간 없는데. 문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1번부터 푸는 사람이 있어. 꼭. 그게 무슨 상관 있어. 1번이 2번이고 뭐 상관없지. 자기가 잘하는 과목을 먼저 푸는 거예요. 제일 자신 있는 과목. 그러니까 얘는 자신 있으니까 점수 잘 나고 시간도 단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민법 잘하면 민법 먼저 푼 다음에 나중에 학교를 풀어야지. 어차피 학교는 자기가 못하는 거잖아. 그죠? 먼저 푸나 늦게 푸나 걔는 점수는 어차피 잘 안 나와. 근데 민법을 먼저 풀면 거기 점수를 많이 딸 수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풀어가지고 민법을 잘하는데 시간이 안 돼가 떨어지는 사람 많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는 자꾸 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의뢰 1번부터 풀잖아요. 그럼 시험 보러 가서 민법을 잘하는데 여전히 학교론부터 풀어요. 나중에 그래 뭐라 그래. 민법 풀 때는 시간 모자라 문제 못 풀어 찍었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습니다. 모든 과목이 그래. 2차 과목도 마찬가지죠. 중개사법 공법 있어요. 같이 보잖아. 뭐 먼저 풀어야 돼요? 중개사법을 먼저 풀어야죠. 걔가 먼저 나오나요? 어차피 먼저 나오죠. 무조건 걔부터 풀어야 돼요. 왜? 공법은 어렵잖아요. 내용도 많고. 그래 풀고 이렇게 풀어야지 그게 맞는 거지 순서가. 공시세법 풀어요. 등기법부터 풀어? 지적부터 풀면 되잖아요. 왜 걔가 섞여 있다고 또 1번에 뭐 지적 나오나요? 그 1번부터 풀어야 되는 거야. 그 지적 풀다가 등기 어려우면 넘어가 세법 문제 풀면 되잖아요. 왜 그걸 굳이 1번부터 24번까지 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풀어요? 그게 어디 있어? 그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해야지 점수가 잘 나와요. 자기 점수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순서대로 가다가 시간이 쫓겨서 잘하는 과목을 못 풀러서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니까. 근데 본인이 그걸 연습 안 하면 소용없어요. 시험 보러 가서 똑같이 풀어요. 근데 붙을 수 있는 것도 떨어지는 거잖아. 그런 거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자꾸 저는 시험 보라는 얘기죠. 점수는 어차피 이러잖아. 똑같아요. 자기 실력대로 나오는 거야. 그거 가지고 원망하면 안 돼요. 내가 공부를 안 하면 점수 안 나오고 하면 나오는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나왔네 안 나왔네 필요가 없는 거야. 그것 때문에 시험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거는 자기 실력대로 나오는 거니까. 공부하면 나오잖아. 나중이라도. 근데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은 본인이 연습 안 하면 나중에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제가 수강생 매년 보거든요. 그런 사람 많거든요. 선생님 저 진짜 학기를 풀다가요 민법 잘하는데 시간 모질라가지고 나중에 열문제 찍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의외로. 근데 그러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가 그거 먼저 풀으라 했다 그랬더니 아 그랬는데요 막상 푸니까 1번부터 왜 그래요? 연습 안 하니까 그렇게 된 거야. 알았어 했는데 막상 가니까 긴장하니 그래서 까마득히 잃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뭐부터 풀어? 1번부터 푸는 거 그냥 보자마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민법 풀게 되니까 아 이거 먼저 풀으라 이미 늦었지. 그러지는 말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실력이 안 되는 건 할 수 없지만 그죠? 그래서 자꾸 보라는 거니까 무조건 봐야 됩니다. 시험은. 그리고 지금은 이제 6월달에 7, 8, 90이면요 이제 뭐 웬만한 가정사는 포기해야 됩니다. 명절 때 빼고는 어디 시댁도 가지 마야 되고 공부해야지. 그러잖아요. 추석이 나가. 추석 때 나가. 추석 때. 시어머니 생신이야. 그거 갔다 와야죠. 그러니까 시부모 생신하고 시책 같으면 그죠? 그거 하고 어디는 가야 돼. 명절 때 가야 돼. 남자들은 장인 장모님 생신 그거 가야지. 그거 명절 때는 어차피 뭐 안 가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거 가야 된다니까. 그거 빼고는 하면 안 돼. 공부해 지금 그럴 때 어디 있어요? 정신없어요. 그죠? 무조건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 합격을 해야지. 합격을. 그죠? 1년 내내 공부하고 떨어지면 열받잖아요. 그죠? 자, 1주택 특례 보겠습니다. 모의고사 가능하면 보세요. 그죠? 1년 내내 저는 이 얘기를 하는데 참 그래도 안 보더라고. 그죠? 자, 이거는 근데 시험에 이 부분은 많이 언급될 여지는 없어요. 왜냐면 일단 얘가 29회 때 출제됐었거든요. 이것만 단독으로 29회 때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비과세가 단독으로 나온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또 나오면 아까 보유기간 특례 될 확률이 되게 많아요.
요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내면 내용이 너무 많아서 문제를 못 낸다니까요. 지문이 너무 길어요. 그죠? 근데 보유기간 같은 지문도 안 길고 깔끔하거든, 문제 내용이. 그죠? 자, 요는 그냥 기본적으로 보세요. 자, 이런 애 있죠. 집이 하나 있어. 뭐라겠어요? 요 집을 팔기 전에 새로 집을 샀다 그랬죠? 그럼 자,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집을 먼저 파느냐가 중요하다 했죠. 자, 무조건 일단 뭘 먼저 팔아야 된다? 기존에 있던 집을 파는 거야. 원래 있던 집을 항상 먼저 팔아요. 얘를 파는 거지. 그죠? 그럼 현재 몇 주택인데? 2주택인데 몇 주택으로 봐주겠다?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조건이 있죠. 이 집을 사고 몇 년 지나고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사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몇 년 안에 팔아야 돼요? 3년 이내에 팔아야 되죠. 이게 이제 기본 조건이죠. 자, 근데 이제 뭐 있어? 얘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요, 집이. 요것도 조정걸 이번에 또 산 거죠. 서울에 집이 하나 있는데 1년 지나고 서울 집을 또 샀다? 그럼 얘는 몇 년 안에 팔아야 돼요? 1년 안에 팔아야 돼요. 그리고 요 전입도 1년 안에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기본 개념이죠. 자, 그러면 둘 다 조정일 때는 1년. 하나라도 조정이 아니면 3년 안에 파시면 됩니다. 얘는 조정. 근데 세상 건 저기 뭐 시골에 어디 집을 하나 샀어요. 그럼 조정 아니잖아. 그러면 3년 안에 팔면 돼요. 근데 요게 지금 1년 안에가 1년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2년 이내 파는 경우도 있거든. 왜? 저 집을 언제 샀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요 규정이 최근에 개정된 건데 요 집을 2019년 12월 17일부터 사셨으면 12월 16일 이후에 사시면 1년. 그 전에 샀으면 2년 안에 팔아요. 그러니까 시점이 다 틀려요. 뭐 82대체, 93대체, 뭐 어쩌고 겁나 많잖아요. 그 기기에 따라 다 틀려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낼 수가 없는 거야. 그 실무적으로도 이게 뭐가 맞는지도 몰라요. 엄청 잘 따져봐야 돼요. 워낙 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담당자도 모르고 세무사도 뭐 세무서 전화해보세요. 걔들 상담도 안 하지만 지들도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상담도. 왜? 뭔 얘기인지 모르거든.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는 내일 만한 확률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3년 안에 파는데 조정일 때는 몇 년 안에? 1년 안에 팔아야 된다. 그죠? 이 얘기죠. 그 보시면 되고요. 상속은 뭐 이게 시험이 잘 나오진 않죠? 내 집이 하나 있는데 뭘 받았어요? 상속받았다는 얘기죠. 뭘 팔아라? 당연히 기존 집을 팔아라는 얘기지. 얘는 대신 기간 제한이 없어요. 아무 때나 팔면 돼요. 아무 때나. 그 대신에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야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2주택이다. 그죠? 이거 보시면 돼요. 실무는 좀 다르다 그랬죠? 실무는 얘 팔아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집이 하나밖에 없어 상속해 주면 괜찮은데 부모님이 집이 2채 이상인데 돌아가시면서 자녀한테 상속을 해줬다. 그럼 전부 다 상속받은 거잖아, 자녀들이. 근데 그 중에 혜택 보는 건 한 명이에요. 그죠? 한 명만 혜택을 봐.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럼 내가 나머지에 해당돼 버리면 나는 이걸 팔아도 1주택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은 거기까지는 안 물어보지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죠? 뭐 기준이 있어요. 아버지가 뭐 돌아가실 때 살았던 걸 집을 받았다, 뭐 했다, 막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어느 집을 가는지 보는 거지.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시험에서는 뭐 그걸 안 물어봅니다. 그냥 얘 팔면 된다. 끝이고요. 근데 이건 두 개는 이제 시험에 나왔다 했죠. 동거봉양 혼인. 얘는 뭐라겠어요? 부모님이 자녀와 따로 살다 합가하거나 남녀가 결혼해서 뭐가 됐다? 집이 2개가 됐다. 그런 얘기죠. 얘는 좀 특이한 게 다른 애들은 다 기존의 집을 파는 얘는 아니라겠죠. 얘는 기존의 집을 팔아라 성립 안 된다겠잖아요. 왜 그런다겠어요? 원래 있던 집을 팔아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라 있어? 본인 앞으로 집이 2채인 거지. 여러분이 현재 집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어. 이번에 또 샀어. 원래 산 집을 팔면 되죠. 그럼 여기는요. 각각이잖아, 다. 2주택은 맞죠. 같은 세대원이니까. 하지만 명의가 틀리잖아. 기존 집을 팔아라 이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합가하는 거야. 합가. 부모님 모시려고 합가하고 남녀가 결혼해서 합가한 거예요. 어느 집으로 합가할지 모르는데 법으로 아버지 집을 먼저 팔아야 되고 남편 명의 집을 먼저 팔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와이프랑 내가 있으면 내 집이 하나 있고 와이프 집이 하나 있어요. 그럼 하나 팔아야 된다. 우리 집은 100% 제 집을 팔으라고 하겠죠. 왜? 와이프가 자기 명의는 안 팔겠지. 그죠? 왜? 그렇잖아요. 자기 거 팔으면 나중에 문제되니까 네 거 먼저 팔아 그러면 뭐 볼 것도 없죠. 저는 제 걸 먼저 팔겠죠. 뭐 얘기하기 전에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판다 하죠. 왜? 어차피 그렇게 될 거니까 선수 치는 거지. 그럼 내가 먼저 팔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된 거 정해졌어. 얘기 안 해도 정해진 거야. 와이프 밑에 있을 때가 좋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 천하태평이란 말 있잖아.
그죠? 이게 무슨 뜻이라겠어요? 여기 이걸 빼버리면 와이프 밑에 있을 때가 평안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와이프는 고사성어잖아. 이런 것도 있어 고사성어. 그죠? 지성이면 감천 빼면 정성을 다하면 와이프도 감동한다. 뭐 이런 뜻이죠. 그죠? 막 많잖아요. 그죠? 진인사 대천명인데 진인사 대처명 그런 거예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와이프의 처분을 기다린다. 뭐 이런 이게 뭐 이제 그죠? 와이프에 관련된 그죠? 그걸 때리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요.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인데 요거는 10년. 얘는 5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얘가 옛날에 5년이었다가 2019년도에 29때 얘가 뭘로 바뀌었어? 10년으로 개정되고 시험이 된 거죠. 가로치기로. 근데 동거분양이잖아요. 부모님 연세가 몇 살 이상이 된다? 60세. 우리 세법이 나면 무조건 기본 60입니다. 근데 두 분 다 60이 넘어야 된다? 그건 아니죠. 엊그제 영국에 80먹은 할머니가 30몇 살짜리 이집트 남자하고 둘이 결혼했어. 근데 이제 인터넷에 할머니가 남편이 못 들어온대 비자 때문에. 그러니까 할머니가 남편 보고 싶어 눈물로 지새우고 있다고 내용이 나왔어요. 나는 이제 나이 80 넘어서 언제 갈지 모르는데 이러다가 남편 얼굴도 보고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 막 걱정이라고. 그러니까 빨리 남편을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 거지. 45살 차이 난대. 할머니가 45살 많은 거야. 인터넷 무슨 깍 뭐 하다가 거기서 만났어. 만나가지고 할머니가 만나러 가서 둘이 눈 맞아서 결혼하셨어요. 아, 대단하시죠? 아들이 53살이래. 아들이 53살인데 그 아버지가 뭐 30몇 살? 잘 쓰러집니다. 근데 그분이 만약에 두 분 다 60이 넘어야 된다. 두 분이 다. 그 남자가 60 되면 할머니는 100몇 살이잖아. 그죠? 그럼 아닌 거죠. 그 두 분 중에 한 명만 60이 넘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험에 같이 낸 거지. 가로치기로. 그죠? 그래서는 먼저 판다. 5년, 10년. 그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얘네들은 그냥 이거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그죠? 문화재 주택과 일정 요건 갖춘 농어촌택을 가지고 있으면 얘도 뭘 팔아라? 기존집을 팔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수도권 밖의 주택을 샀다 했죠? 그럼 기존 집은 어디에 있다는 거야? 수도권에 있다는 얘기지. 그 얘기잖아. 그죠? 그럼 이 말은 얘는 누구만 해당이 되는 거야? 수도권에 집이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지. 서울, 경기, 인천에 집을 가지고 있는 직장 문제 때문에 시골에 발령나서 지방으로 집을 샀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얘도 이제 부득이한 사유 해소되고 3년 안에 팔면 되는데 요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1년 지난 다음에 사죠. 여기는 없어요. 그게. 왜냐면 이게 지금 직장 발령나 당장 집이 필요한데 집산 6개월밖에 안 됐다고 너는 혜택 못 보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되는 거죠. 대신 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고 몇 년 안에 3년 이내에 팔면 된다.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는 거기 보면 알겠지만 132페이지 막 1주택 특례 그래가지고 막 1번 주거 이전 목적으로는 이주택 겁나 길죠. 이게 지금 하나 설명한 거예요. 이거 하나. 일시적 이주택 하나 설명한 거 이게. 엄청 복잡하잖아. 읽을 것도 없어요. 그죠? 이번 상속은 뭘 팔아라? 일반 주택 팔아라. 그죠? 그리고 오른쪽 노부모 동거봉의 혼인도 노부모는 10년, 혼인은 5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 그랬죠? 그리고 노부모는 60세 이상이셔야 되는데 한 분은 60세 미만이어도 인정을 해주겠다. 문화재와 농어촌 주택도 뭘 팔아라? 기존 집을 파시면 된다. 그런 얘기고. 실수 목적은 3년 안에 팔면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 해소된다. 3년. 뭔 없다? 1년 이상 지난 후 이거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나중에 다음 달에 이제 문제풀 할 때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죠? 그러니까 보유기 같은 것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1주택 범위는 아까 했죠? 이거. 부속토지는 도시지역은 5배, 밖은 10배까지 보고,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되면 뭘로 본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랬고요. 겸용주택은 주거 부분이 주택의보다 뭐면? 크면 전체 주택, 작거나 같으면 각각이. 공동소유주택은 어떤 데서요? 각각 그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본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더 어려운 거예요. 뭐 섞여가지고 막 나오면 지문에 툭툭 나와버리거든. 그죠? 자, 이게 이제 기출문제거든요. 이게 정답이었어요. 이게. 다가구는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OX. 여기에요. 이렇게 외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엄청 많이 틀렸어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하나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맞았다? 이렇게 푸는 거지. X잖아. 왜요?
각각을 하나의가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주택 그래야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외운 거야.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나의 주택으로 이렇게 외운 거지. 그게 나온 거 이렇게 실제로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푸는 거야? 하나의 맞았어. 이렇게 푸는 거야. 돌아버리는 거지.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래 맞잖아요. 근데 저렇게 나왔는데 저걸 맞았다고 그런다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틀린 거죠. 그죠? 이런 것, 이 정답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틀린 걸 고르시오. 그죠? 자, 비과세는 뭐, 이건 지금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이거 미등기, 이거 보겠습니다. 자, 규제 187페이지 미등기 양도 나오죠. 자, 미등기는 이거 29회 때 나왔어요, 여러분. 얘도. 그러니까 29회 때 나왔기 때문에 얘가 당분간 단독으로 나올 일은 거의 없다고 보죠. 근데 만약에 시험에 나오게 되면 지문 하나는 나온 경우 여러 번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죠? 불이익은 이렇게 됐고, 쭉 있어요. 자, 일단 미등기 양도 하시면 비과세 감면 안 되고, 장기 부여 안 되고, 다 안 되죠. 그리고 세율은 70% 걸리면 죽고. 근데 이게 중요하죠. 미등기 제외자산이라는 게 있어. 이게 뭔 얘기예요? 요것도 미등기예요. 근데 이런 사유로 미등기를 하게 되면 뭐 한다고요? 등기한 거하고 똑같이 봐서 미등기이지만 비과세 감면 장기 기본기 다 해주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등기 친 거하고 똑같이 봐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시험에 29회 때 다음 주 옳은 걸 고르시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저쩌고 있거든요. 이게 나왔거든요. 정답으로. 자, 근데 만약에 얘가 올해 시험에 이걸 또 낸다. 그럼 지문 하나 낼 확률이 많죠? 그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번이에요. 과거에도 나온 전례가 많이 있거든요. 이거죠?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법원 결정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즉 미등기죠. 이 경우는 장기 부여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OX. 법원 결정에 따라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는 장기 부여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X잖아요. 왜? 이건 미등기지만 등기 친 거 똑같이 보니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장기 부여되고 기본공제 다 해주겠다는 뜻이잖아. 그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한다. 2번은 기억하는 게 좋죠. 법원 결정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지만 뭐다? 등기 친 거고 똑같이 봐서 비과세 감면 다 받을 수 있다. 하나만 더 하면 4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인데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미등기래. 자, 무허가란 얘기죠. 그럼 미등기잖아. 그럼 얘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잖아요. 비과세고 충족했는데 무허가 주택이래잖아. 그래 미등기래잖아. 그녀는 뭐요? 등기 치는 건 똑같이 받는다는 거지. 그럼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죠?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이거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뭐 혹시 중요한 것도 아닌데 29대 벌써 나와서 이제 뭐 32회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지문 정도는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 보시고. 자, 교재는 거기 135페이지 뭐 불이익 쭉 나와 있죠.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해줘요. 근데 0.3%만 해줍니다. 원래 3%인데. 그리고 그 이번에 미등기 양도자산 제외되는 자산에서 법률 규정에 따라 법원 결정에 따라. 옛날에 이게 뭐라고 나온 적이 있냐면요. 이게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단기 할부 조건이. 진짜 이건 진짜 수준이. 그죠? 요즘 이런 거 잘 안 되죠. 문제가. 옛날에는 참 문제도 막 보면 말도 안 되는 문제 많이 냈어요. 막 진짜 수준 떨어지는 문제도 많이 냈죠.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근데 그때가 더 좋았어요. 왜? 문제가 단순하거든요. 근데 막 갈수록 막 그죠? 문제가 막 고시 공부하듯이 문제가 막 비비 꽈지니까 문제지. 옛날에는 참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죠? 자,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자, 이게 시험에 이제 나온 거 29대 시험에. 자, 이게요. 봐보세요. 1번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금 적용할 수 있다. 땡. 들었죠?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자,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 양도세 산출세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이때 당시 이게 4번이었거든. 지문이 다 이거 썼어요. 거의 다 10명 중에 9명은 틀렸어요. 70 맞잖아요. 미등기 70이잖아. 왜 틀렸어요? 이게 안 보여요. 이거 진짜, 네? 그렇지. 산출세액이 틀렸어. 얘가 이렇게 나와요. 맞지? 이게 보이겠냐고. 저도 틀렸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려워서가 아니라 너무 쉬워서.
쭉 보더니 1번, 2번 골 때려. 근데 4번 가니까 뭐 나왔어? 70% 미등기 70? 그렇지. 4번이야. 전부 다 죽었어. 죽을 사자예요. 전부 전사한 거지. 거의 다 이거 쓰고 맞았다고 한 거예요. 자신감 딱 붙어가지고 맞았다 그랬는데, 야, 그래, 다행이다. 야, 문제가 좀 그런데 답이 쉽네 했는데, 쉽게 뭐가 쉬워? 이러는 거죠. 이거 시험 보고 뭐라 했을 것 같아, 이 당시 사람들이. 쌍욕을 했겠죠. 쌍욕. 문제라 거지같이 내가 저런 걸 고쳐가지고 막. 하여튼 자기가 맞히면, 그러고 막 문제 지저분하면, 쌍욕, 문제가 거지 같다는도, 이거 맞힌 사람 뭐라 해? 맞춘 사람은, 근데 안 속았다 이거지. 원래 그런 거야. 자기가 맞추면 저게 뭐 틀리면 조상 탓이고 잘하면 자기가 다른 거고. 근데 이 문제는 좀 그랬어요 이게. 그죠? 특히 그래서 위에 게 저기 하다 보니까 진짜 이거 많이 썼습니다. 70%. 잘 안 보이죠. 이런 거는 진짜 뭐 저도 딱 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풀면 70하고 맞았다고 할 수 있겠죠. 좀 문제가 그랬어요. 그죠? 자, 마지막 이걸 보겠습니다. 맨 뒤에 국외자산 양도가 나와요. 143페이지. 자, 국외자산을 양도했어요. 외국에 있는 거. 자, 근데 우리 거주자, 비거주자 이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세법에 거주자는 뭘 거주한다?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며칠 이상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차. 그렇죠. 그럼 얘는요. 국내와 국외자산에 대해서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거주자니까 미국에 있는 건물 하나 팔았다? 한국에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실제로 국외자산 팔 때 납세 의무자는요. 거주자가 맞죠? 근데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납세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몇 년 이상? 5년 이상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거주자가 맞아요. 주소가 있어. 근데 주소 생긴 지 1년밖에 안 됐어. 그럼 이 사람 5년이 안 됐잖아. 그러면 국외자산 팔아도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국외자산 나오면 몇 년 이상 돼야 된다고요? 5년 이상. 그럼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뭐 우리 집 파는데 5년 안 된 사람 누가 있어? 5년 다 됐지. 50년 넘었는데 그죠? 비거주자. 아까 일본에 미치코라 했죠. 미치코가 뭐라 했어요? 한국에 벚꽃놀이 놀러 온 거야. 김해 벚꽃놀이 보러 왔다. 진주 갔는데 갑자기 삼돌이가 백구대에 백바지 입고 다 하얀 바지 입고서 막 그 벚꽃 떨어지는데 탁 서 있는데 카메라 들고 딱 해서 거기다 반해가 첫눈에 반했어. 그 둘이 뭐 했어? 결혼했지. 결혼하면 뭐가 생긴다 했어? 주소가 생긴다 했죠. 주소 생긴 거예요. 거주자가 된 거지. 그리고서 살았는데 보니까 얘가 진짜 백수야. 맨날 집에 돈을 안 벌고 맨날 백구도 신고 맨날 놀라고 사진만 찍으러 다녀. 근데 다행히 이 미치코가 한국에 시집갈 때 아버지가 가서 고생할 때 혹시 모르니까 비상금으로 팔아쓰라고 동경에 빌딩 하나를 준 거예요. 그죠? 1년 지나니까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동경 빌딩을 파는 거지. 얘는 거주자잖아. 1년 됐잖아. 그죠? 납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몇 년 안 지났어? 5년 안 지났잖아. 그 얘기야. 5년이 지나야 돼. 5년도 안 지나 1년 지났는데 얘가 이거 설명 알아들어? 일본에 그 미치고 할 줄 아는 얘기 3마디밖에 없어. 자기야 사랑해 자자. 이 말밖에 몰라? 그 3마디밖에 없는데 얘 설명하면 알아들어? 5년은 지나야 진짜 한국 사람이 되는 거지. 그죠? 찜질방 가서 양머리도 할 줄 알고 계란 먹을 때 이마에다가 땅 때려서 깨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식혜도 먹고 그죠? 그리고 3년 5년 지나야지. 잘못 첫사랑 사사키가 와서 가자 꼬시면 또 갈 수도 있고 5년은 지나야 날개 천사옷 입을 수가 없어. 째가지고 애는 관두고 옷이 째서 못 날라가. 가고 싶어도. 몇 년은 지나야 돼? 5년. 그래서 5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우리 배웠죠? 장기부여 특별공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했어요? 장기부여 특별공제 뭐 해주는 거라? 물가 상승분. 어느 나라? 우리나라 물가 상승분. 그래서 국외자산 안 된다 했잖아요. 이거 물어볼 때 오히려 얘가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정답으로. 그죠? 근데 뭐는 돼요? 기본공제는 됩니다. 왜? 기본은 무조건 뭐라 했어? 미등기 빼곤 다 돼. 사람한테 해주는 거 사람한테. 그죠? 외국 걸 팔건 우리나라 걸 팔건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자, 국외자산 미등기 중간에 산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런 미등기가 뜻이 뭐예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야. 외국에 등기 제도가 있습니까? 전 세계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특이하게 있는 거지 전세도 마찬가지고 이게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등기 제도 없는데 너 미등기니까 70% 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누진으로 갑니다. 자, 물납분납. 당연히 물납은 다 안 됩니다. 분납도 안 되죠. 외국급 아니 분납은 돼요. 자, 외국에 있는 물건 파는데 물납 안 돼. 그럼 어디 걸로 물납해?
외국에 있는 걸로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어디 있는 거? 태평양 한가운데 섬이래. 너 진짜 거기 있냐? 확인하러 갔다가 어떻게 돼? 못 찾지. 근데 극적으로 찾았어. 그럼 여러분이 그 섬을 발견하자마자 이런 뭐라 그래? 유레카 그런다. 유레카. 오, 드디어 찾았다. 그 말 하자마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그래? 유레카 그런단 말이에요. 왜? 소말리아 해적이에요. 옆에 소말리아 해적이. 날 보더니 뭐라 그래? 유레카. 드디어 먹이 발견했다. 그러면 여러분 섬을 발견해 유레카 하는 순간 바로 TV 나오는 거야. 소말리아 해적한테 압류돼가지고 이모 씨 그렇게 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물납은 안 돼. 뭐만 돼? 분납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 보세요. 양도계획은 국내건 국외건 다 실거래가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실거래가를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그 국가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한다. 원칙은 뭔데? 실거래가인데 확인이 안 되면 국가 현황을 반영한 시가라고 한다. 그 얘기고요. 이번은 뭐냐면 자, 양도차익 계산을 이렇게 하잖아요. 양도가액에서 필요액 빼면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미국에 있는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뭘로 사고 팔아요? 달러로 사고 팔았겠죠. 그죠? 달러로 이렇게. 근데 지금 얘가 우리나라 세금 또 내란 얘기잖아. 그럼 이거를 양도차익을 우리나라 계산을 원화로 환산을 해야죠. 그죠? 그럼 여기다 뭘 곱해줘야 돼? 환율을 곱해줘야지. 그죠? 근데 이 환율이 막 바뀌잖아요. 언제적 환율을 곱할 것이냐. 자,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거죠. 자, 이걸 외우는 거 아니고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양도가액은 여러분이 수령하는 거요, 지출하는 거요? 지출이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집 아파트를 10억에 팔았는데 10억도 주고 돈도 주고 집도 주고 그러는 거지. 그죠? 양도가액은 여러분 10억에 파는 그 양도가액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돈도 걔한테 주는 거야, 10억을. 그리고 집도 걔한테 주는 거지. 집도 주고 돈도 줬어. 둘이 무슨 관계에 조사 들어가. 양도가액은 뭐예요? 내가 받아야 돼, 줘야 돼. 여러분 집을 10억에 팔았다고요. 근데 그 10억을 상대방 줘? 받아야지. 그러니까 양도가액은 지출이 아니고 뭘 해야 돼요? 수령을 해야지. 지출하면 안 되지.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돈을 받아야지, 파는 금액을. 근데 양도라 하니까 뭐라 그러는 겨? 양도라니까 줘.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지. 양도가액은 내가 받아야지. 파는 돈이니까 받고. 경비는 지출해요, 수령해요? 경비는 지출하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수령하고 얘는 지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환율이 된다. 그러니까 양도가액은 지출이 아니라 수령하니까 수령한 날 현재 환율을 곱하고 경비는 지출이니까 지출한 날 현재 환율이 된다.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집을 팔았잖아요. 오늘 팔았어. 오늘 돈 받았죠. 그럼 오늘 환율 곱해서 원화 환산하고 취득가액은 살 때 당시 환율 곱해서 계산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지 마시고 그냥 나오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제 시험에 외화 환산 시 필요 경비는 지출일 현재 환율에 의한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럼 필요 경비니까 경비는 지출하니까 그날로 간다. 양도가액은 내가 받는 거니까 수령한 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에다 팔았어요. 미국도 세금 내죠. 미국에다가도. 그죠? 그럼 미국에 세금 내고 우리나라 또 세금 내지. 이중과세지. 그래서 외국에서는 세금을 빼줍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산출세에서 공제하거나 필요 경비로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 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냐면 양도소유는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그러니까 미국에서 외가 돈 달러 빌려고 집을 산 거야. 그리고 팔았어.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환차익이 생긴 거죠. 환차익. 환차익이 뭐예요? 환율이 바뀌면서 차익이 생긴 거야. 그죠? 내가 살 때는 달러당 800원 했는데 팔 때는 달러당 1000원이야. 그럼 200원의 환차익이 생긴 거죠? 나는 어차피 달러라니까. 그죠? 차손 차익. 그거예요. 그러면 이 환차익 자체는 뭐야? 그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 환율 변동 때문에 뭐야? 차익이 생긴 거니까 얘는 양도세 과세할 때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외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필요 경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 풀고 칠게요. 자, 이렇게 된 거죠? 거주자가 국외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부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OX. 여기서 이제 이게 문제라서 이 문제를 틀릴 수 있는 게 뭔냐면 5년에 꽂히면 안 돼요. 아, 그렇지. 국외자산 무조건 몇 년? 5년 지나야 되는데 5년 넘었네? 은퇴. 그러면 안 되죠. 왜? 장기 뭐 특별 존재 자체가 안 돼. 누구는? 국외자산은. 근데 이게 여기에 꽂혀버리면 맞았다. 그러는 거지. 그죠? 왜? 5년 지났잖아. 아까 5년 있어야 납세무 있다 했잖아.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장기 은퇴하는데 안 된다고 했잖아. 국외자산 안 되는 거지. 이게 틀린 거지. 얘는요. 이게 작년식 문제죠. 양도 당시 실거래가 확인되더라도 외국 정부 평가 가액을 양도 가액으로 먼저 적용한다? 땡, 틀렸죠. 왜? 원칙이 뭐라 했어? 확인되면 실거래가로 간다 했잖아요. 확인이 안 되면 국가 현황을 반영한 시가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시험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교재는 거기 143페이지 그 비교표 있죠?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참고에 그 있죠? 지금 한 얘기. 그죠?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실거래가로 한다. 다만 확인이 안 되면 국가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외화 환산할 때, 원화 환산할 때는 양도가액 필요 경비를 뭐 한다? 수령하거나 지출한 현재 환율에 의한다. 그리고 그죠? 외국에서 세금은 뭐 한다? 국내에서 내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필요 경비를 산입하거나 세액 공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달에 이제 7월 달이죠. 그래서 제가 7월 달 강의니까 이제는 거기 뭐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7, 8, 9시 남은 4개월 잘하시면 되니까 힘내시고, 또 주말인데 또 시험 볼 때 고생 힘드실 텐데, 시험 꼭 보시고요. 열받지 마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